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선임되었습니다. 5선의 권영세 의원인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뭐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의원님도 이번 비대위가 조기 대선 준비위 성격이라는 거에는 공감하세요? 조기 대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조기 대선 부분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의 이력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범친윤으로 분류는 됩니다만 개파색은 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의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고 대변인님. 네. 근데 저희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초선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카드가 좀 부상을 했었는데 사실 중진이 됐습니다. 배경은 어떤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무산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그런 참신한 개혁적인 인물이 비춰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지금 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서로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게 파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덕망이 있고 신망이 있는 그런 그 중진이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고 보듬으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쌓아 나가는 그런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는 꽤나 인정을 받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 갑자기 우리 모두를 구원해줄 슈퍼스타, 슈퍼맨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차선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저는 권영세 위원장은 차선치고는 꽤나 좋은 차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가 친윤으로 권영세 위원장을 분류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친윤했을 때 생각나는 몇 분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권영세 위원장이 장관을 했었다는 것이고 캠프에서 대선 캠프 때 선대 본부장을 했지만 친윤 그룹에서 핵심 그룹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좀 야박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각 계파들의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서 잘 끌어나갈 그런 분이다 생각하고 여담이지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 계신 그 야당 패널 두 분들도 그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랬나요? 네, 들었습니다. 네. 강 부대변인 그렇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의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좋으신 분인 것 같고, 예. 인품도 훌륭하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지금 계파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온화하신 분이 좀 이렇게 와서 다독이고 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좀 온화하신 건 아닌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그런 걱정은 있지만 어쨌든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온화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임 비대위원장이 안으로는 통합을 하고 밖으로는 야당의 공세에 맞설 그런 해법을 내놔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죠. 오늘 법사위에 있었던 이런 일들입니다. 보시죠. 지난번 전체 회의에서 현안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면 의원이 여기 앞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 중에 상당수 의원들은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김영민의 발언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민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수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어느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까? 그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사과했어요. 언제 했어요? 자, 이 공범들이 함부로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던 김영민 의원을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법사위에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사과 못하겠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까지 저렇게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온화한 분이어서 저런 김용민 의원의 얘기에도 대응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당내에서 있나 봅니다. 어떠세요? 근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또 그 역할에 맞는 행동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풀어가실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은 하실 거고 점잖게 때리는 말이 더 무섭게 아프게 들릴 수 있거든요. 김용민 의원의 말이 더 막말로 보이게끔 점잖게 그렇게 대응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거부한 것까지 아주 진짜 알차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공범으로 엮을 만한 사실관계가 뭐가 있나요? 그냥 상대방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인품조차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청래 의원 말대로 누구 당에서 후보로 냈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심지어 1심에서 유죄 판결도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수사 시작 단계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시작 단계에서도 자신들이 판단해서 소신껏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인정하고 그런 후보 냈던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로 내고 선거운동에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던가요? 똘똘 뭉쳐가지고 궤변 늘어놓잖아요.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말해놓고 사과까지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대단한 부적절하고 그걸 또 옹호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모든 것이 수준 차이를 또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